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소 처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이제 겐 요청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겐 요청을 할 때, 이제 또 하나 더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그 주소 값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는 이제 쿼리 스트링 방식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쿼리 스트링을 어떤 식으로 받아주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형태의 주소를 보낼 것이냐, 여기 그 테스트하는 데다가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샵 3개로 또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get으로 자, 로컬호스트 8000번에다가 자, 주소 값을 자, 그냥 QS라고 하겠습니다. 자, 쿼리 스트링을 줄여봤어요. 네. 자, 그랬을 때 파라미터 1에다가 AA를 보내고 AA를 하나만 보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만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거죠. 그 주소 이름은 QS. QS라는 주소에다가 이제 파라미터를 실어서 보내는데 p1이라는 파라미터 이름에다가 AA라는 값을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은 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받아주느냐? 자, query string 자, 요건 또 이제 get 방식으로 받는 거고, 자, 주소, 여기는 주소만 씁니다. query string QS라고 받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함수를 실행해야 되는데, 자,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뭔가 확인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다 보니, 지금까지 그 전에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함수를 호출했어요. 함수를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p1이라는 값을 받아줘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쿼리 스트링 값은 어디에 담겨오냐면, req라는 이제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매개 변수 이름인데 이제 리퀘스트의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보고 req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로그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 req라는 이제 매개 변수의 바디 값을 한번 콘솔 로그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요 주소를 요청해 볼게요. 자, undefined 뜨는데, 잠시만요. 제가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바디가 아니라, 바디는 아니죠.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REQ만 먼저 보겠습니다. REQ. REQ. 네. 자, REQ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값이, 그 리퀘스트, HTTP 리퀘스트가 다 날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쿼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 못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쿼리라는 부분에 보면은 아까 여기서 보낸 이 값이 여기에 보여지는 게 확인이 돼요. 네. 자, 이거는 뭐 HTTP의 그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쿼리 스트링으로 날라오는 데이터를 받을 때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자, REQ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자, 그 중에서 쿼리라는 걸 찍어 볼게요. 자, 이게 다 REQ고요. 그 중에서 쿼리에 담긴 값을 이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소켓 행업이라는 요 에러 메시지가 계속 뜨면은 그냥 서버를 재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서버를 재시작할 때는 보통 컨트롤 C가 먹힙니다. 컨트롤 C.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C를 누르면 서버가 중단이 됩니다. 서버가 중단이 되고요. 다시 npm 스타트.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고, 자, 요 테스트에 대해서, 자, 요 주소 요청을 다시 한번 날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쿼리 안에 있는 그 주소에 날라온 파라미터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P1에 담겨 있는 요 값이 필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주소 요청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P1에 담겨 있던 요 값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게 지금 자꾸 에러가 뜨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뭐 안 뜨시면 안 뜨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지금 저는 그냥 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샌드 리퀘스트를 보내보면은 이 P1에 담긴 값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추가로 P2에 다른 값이 이렇게 또 추가가 됐다면, 파라미터가 두 개라면, 네, 그러면 네, 이렇게 P1, P2를 각각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청을 보내볼게요. 네, 이렇게 쿼리, 이 REQ의 쿼리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이제 리퀘스트로 날라온 그 프론트에서 백엔드 쪽으로 리퀘스트로 날라온 메시지를 아까 그 엄청나게 길었던 그 메시지를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쿼리라는 곳에 담겨 있는 게 우리가 쿼리 스트링으로 날라온 데이터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각각 그 파라미터 이름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 파라미터에 담겨 있는 값을 각각 꺼내 쓸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굉장히 이 익스프레스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되게 간단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어, 되게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는 뭐 이런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는 방식은 뭐 검색어 처리라든지 뭐 여러 방식에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청을 처리할 때 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쿼리. 이 매개 변수는 사실 뭐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뭐 다른 이름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이제 리퀘스트를 우리가 요청한다라고 해서 뭐 REQ 또는 뭐 리퀘스트 이렇게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반드시 이름을 지켜주셔야 돼요. 요거는 정해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요것만 주의해서 사용하신다면 쿼리 스트링으로 날라온 데이터를 우리가 잘 받아줄 수가 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포스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